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멸종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그 뿌리를 잃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생명이 출현한 시기는 약 30억 년 전, 그리고 현생 인류로 불리는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하여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왔죠. 그렇다면 지구의 생물 중 하나인 인류 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까요? 멸망을 맞이한다면 어떤 형태로 맞이하게 될까요? 여기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가설들이 있습니다. 인류를 절멸시킬 만한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변화에 대한 위기, 그리고 지구의 내부적 변화에 대한 위기, 마지막으로 인류 스스로 일으킨 재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행성 충돌, 자연재해, 전염병 팬데믹, 자원 고갈, AI의 인류 정복, 핵전쟁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먼저 우주로부터 비롯될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SF 영화의 단골 소재이자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릴 만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바로 소행성 충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에 지름 10km에 달하는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구가 바로 칙솔루브 충돌구인데, 이 충돌로 인해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 대부분의 동식물의 3분의 2가 멸망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직후 대기권 상층부에 2억에서 많으면 23억 톤의 먼지를 일으켰고, 이러한 대량의 먼지가 하늘을 뒤덮여 태양을 가림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10도가량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기온변화가 생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운석 충돌로 인해 지구 전역에 쓰나미와 지진이 강타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도 소행성은 우주 전역에 떠다니는데, 만약 이 수많은 소행성 중 하나가 또다시 지구로 떨어진다면 아마 비슷한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지구 생명체 대멸종을 가져온 소행성과 똑같은 크기가 충돌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충돌 직후 엄청나게 뜨거운 열 복사파가 발생하며 그와 동시에 수조톤의 암석 파편이 지표면을 감싸게 됩니다. 소행성이 떨어진 중심으로부터 1600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멸하며, 이 충격으로 이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먼지와 파편이 지구 대기를 뒤덮어 태양빛을 맞게 되고 지상은 암흑이 됩니다. 이 시점까지 이미 인류의 90%가 사망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가 된 지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지하 깊은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충돌 후 3일이 지나면 유황 성분이 대기와 섞여 산성비가 내리게 되고, 충돌 후 일주일이 지나면 태양빛을 받지 못해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이 멸종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오랫동안 태양열을 받지 못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 지구에는 빙하기가 도래합니다. 과연 살아남은 인류는 이 빙하기까지 버텨서 또다시 문명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지구의 내부적 요인들에 의한 인류 멸망 가설들입니다. 베수비우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고대 도시 폼페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대한 화산 폭발은 한 도시와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자연재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수비오 화산과 백두산보다 더 위력이 큰 화산 폭발이 발생한다면 한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대재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멸망의 과정은 소행성 충돌과 비슷합니다. 먼저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주변 반경 몇백 킬로미터가 화산 파편과 쇠설료로 인해 폐허가 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화산 쇠설료는 700도에 달하는 엄청난 열기를 내뿜으며 시속 130km에서 180km로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폼페이에 대피하지 못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화산재에 뒤덮여 화석처럼 남게 되었죠.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화산이 폭발한다면 지구 대기까지 뒤덮은 화산재로 인해 산성비가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태양빛을 차단해 지표면은 어둠으로 덮일 것입니다. 만약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화산 폭발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나면 대기와 온도는 점차 재앙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인류는 다시 문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가설 중 하나인 기후변화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모든 잔해들은 고스란히 지구에 축적되어 점차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죠. 탄소 배출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기온 상승은 곧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 유럽에서는 유례없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현재 인류가 가장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과 같이 극적인 재앙의 순간이 아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아직 그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가 차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인류 전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창궐 또한 인류가 직면할 가장 치명적인 멸망 가설 중 하나인데요. 불과 몇 년 전,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 세계에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톡톡히 그 모습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중세시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삼켜버린 흑사병이나 천연두, 콜레라처럼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하나가 종을 절멸시키는 것은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항공기와 선박 등 운송수단의 발달로 묶여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 쉽게 퍼지게 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각종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류에게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닌 인류가 인위적인 실험을 통해 발생한 바이러스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재앙을 스스로 초래한 꼴이 되고 맙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변종 바이러스와 좀비 아포칼립스가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인류 스스로 일으킨 멸망 시나리오, 즉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멸망 가설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원 고갈, AI의 인류 정복, 핵전쟁이 있죠. 우선 자원 고갈 시나리오는 인류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인류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소모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에너지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인구에 따른 식량 수요의 증가는 농작물과 축산물 생산을 압박하여 식량 자원을 고갈시킬 수도 있죠. 이외에도 물 자원 고갈을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와 대안적인 에너지 원천 개발 등을 통해 자원 공급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은 AI의 인류 정복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로봇과 AI 시스템이 인류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예전부터 영화나 소설로 창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이 정말 실제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특정 사람의 음성과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아예 없었던 음성을 창조해내고 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도 만들어내는 AI 기술은 이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뇌와 똑같은 디지털 뇌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뇌를 장착한 로봇은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들이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변수가 생겨 한 프로그램이 인류에 반하는 인공지능을 발동시키게 된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군사기술, 예를 들어 핵미사일 발사 등 대부분의 대량 살상 무기들은 전자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AI 시스템이 변수를 일으켜 이 기계들을 다른 목적으로 조종하게 된다면 인류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의 세계관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류는 이 모든 변수들을 예측하고 계산하여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 가설입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여 2차 대전을 종결시킨 줄리어스 오펜하이머 박사가 남긴 말이죠.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개발된 핵무기는 실제로 그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더 이상 세계대전과 같은 대량 학살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여나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구를 둘러싼 멸망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핵폭탄이 개발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의 위력은 더욱더 증가했고 이제는 정말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돌프 히틀러라는 빌런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미치광이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핵전쟁으로 인한 세계 3차 대전의 위협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재앙이 펼쳐지는 이 살얼음판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제2의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를 시전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욕심으로 인해 인류 말살의 거대한 핵전쟁이 펼쳐지지 않기를 고대해봅니다. 모든 생명은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라는 행성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있게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미래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행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직면한다 해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